자, 첫 번째 화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제가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계속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3월 달은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전체적으로는 좀 약한 모습이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4월 달에는 생각보다 경기 지표들이 워낙 잘 나오고 있는 추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어찌됐건 간에 4월 달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을 하게 될 것이고 조금 생각보다는 지수가 좋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저의 기대치 이상의 장세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이 좀 점검이 필요해 볼 것 같은데 사실 어제 야간까지만 하더라도 약간은 불안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제 혹시 우리 대박스쿨을 보시느라 뉴스를 확인을 못하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자, 어제 사실 야간에는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이슈가 조금 강하게 작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영국의 지금 브렉시트 이슈가 계속 2차 투표까지도 진행이 됐고 3차 투표도 진행이 됐고 했지만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됩니다. 계속 부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영국의 지금 이 브렉시트가 노딜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소프트 브렉시트로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지금 계속 이슈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노딜로 간다라면 영국의 경제가 조금 침체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노딜 브렉시트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상한 거는 환율이 상승을 합니다. 뭐 말했던 거죠. 경기가 침체를 하면은 결국 안전자산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야간에 딱 이 시간입니다. 제가 대박스쿨을 방송하고 있는 시간에 환율이 1138원까지 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환율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렸었죠.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나라 외국인들은 주식을 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 어제장이 조금 불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야간에 환율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아, 이거 잘못하면 수요일 날 지수가 눌릴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오늘 장중에 중국의 차이신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자, 경제 지표가 또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즘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불과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경제 지표들이 계속 감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난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경제 지표들이 생각보다는 잘 나오고 있다 보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해소되어 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환율입니다. 자, 환율 보시면 분명히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까지입니다. 새벽까지 오전 4시까지 환율이 1138원 근접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환율이 1140원 위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작년 10월 달 지수가 떨어졌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환율이 1140원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그야말로 주식을 팔고 달러로 이동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시장을 봤을 때는 야, 이거 잘못하면 수요일 날 지수가 눌릴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다행히도 오늘 아침에 눈 떠서 확인을 해보니까 아침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음봉이 나오면서 환율이 떨어졌습니다. 네, 다행히도 새벽에 미중무역 협상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긍정적으로 나오게 됐고 거기에다가 중국의 경제 지표도 잘 나왔고 그러다 보니 노딜 브렉시트 우려감이 오히려 해소가 됐고 환율이 안정되다 보니 오늘 증시가 생각보다는 강한 모습이 나온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정말 주변 여건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화면 볼까요? 자,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역시 오늘 장중에 이제 뭐 발표됐던 중국의 차이신 서비스 구매자 관리자 지수.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립니다.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지수가 50 위로 가게 되면 그 업종에 대한 분위기가 좋은 겁니다. 50 밑으로 가버리면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고 그 업종 분위기가 지금 좋지 못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달에 51이었는데 54.4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러니까 환율이 안정되면서 오늘 또 어떤 종목들이 올라갔습니까? 말 그대로 이제 제조업종들, 수출 기업들, 경기 민감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강세를 보이게 된 겁니다. 특히나 중국의 경기 지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그러면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가장 밀접한 산업은 어딜까요, 여러분들? 어떤 것 같습니까? 중국하고 가장 밀접한 기업들이 뭘까요? 제가 이 질문을 많이 좀 하는데 보통 중국하고 밀접된 기업이라고 하면은 대부분들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화장품이요. 아니면 뭐 마스크팩이요. 아니면 면세점이요. 라고 대답들을 하십니다. 자, 그 종목들은 물론 중국 소비주 역할로서 중국의 소비가 늘어나거나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영향을 받는 섹터지만 거기는 약간 테마성 흐름이라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중국하고 밀접한 산업은 따로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화학업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업종이 있습니다. 철강 같은 경우는 특히나 중국에서 생산량을 증가시켜버리면 우리나라 철강업종은 상대적으로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중국에서 생산량을 줄여가면서 철강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철강주들이 강하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철강화학주가 특히나 중국과 밀접한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중국 같은 경우는 1대1로 정책을 외쳐대면서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강력한 주장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또 밀접한 산업이 하나 있죠. 뭘까요? 굴삭기입니다. 그래서 건설기계 내지는 기계장비 업종들이 이렇게 중국의 경제 지표가 나올 때 상당히 강한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롯데케미칼, 하나케미칼 같은 화학주들 올라갔습니다. 또한 철강주들, 포스코, 동국제강 같은 종목들도 역시 올라갔고요. 그리고 역시 건설기계 쪽에 DY파워나 진성TC, 현대건설기계 같은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간단합니다. 중국의 경기 상황이 좋다라면 중국과 밀접한 기업들을 공략만 하셔더라도 이게 바로 정석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굳이 차트로 어렵게 N자형이니까 N자형에서 상승할 것 같으니까 여기서 산다. 물론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건 좋은데 왜 올라가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투자하시는 게 여러분들 수익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맞물려서 오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러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언론 매체에서 그대로 해석을 한 뉴스인데 외신 쪽에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미중 협상이 거의 타결 직전까지 근접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나왔고 거의 협상의 90% 정도가 지금 진행이 됐다. 나머지 10%만 해결이 된다라면 미중 무역 협상은 된다라고 외신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오늘 장중 10시에 외신 기사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미국 선물 지수가 갑자기 상승을 했고 거기에 맞물려서 우리나라 증시까지 또 속도를 같이 받게 됐습니다. 자, 그야말로 생각보다 4월 첫째 주가 상당히 강한 장세가 연출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확실히 3월과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기분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정말 수익 낼 수 있는 장세에서 소외되지 마시고 수익을 바짝 내셔야 될 겁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계속적으로 경기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해소가 됐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계속 경기 지표들을 확인을 해야겠지만 당분간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해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밑으로 가는 것보다는 위로 가려고 하는 힘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중 무역 협상이 긍정적으로 좀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새벽 같은 경우 보면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더 구입을 하겠다라고 발표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런 환경들이 개선된다라면 작년 같은 경우는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사실 수출 산업들이 많이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아지게 된 거죠.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라 조금 더 이제 무역 환경이 좋아지게 된 겁니다. 자, 그만큼 경기 둔화가 아니라 회복의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경기 회복이 완전히 된 건 아니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역시
제가 강조드리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가총액 큰 섹터는 뭡니까?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입니다. 이거는 두말할 거 없이 팩트입니다, 여러분들. 자, 수출 국가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살아나려면 결국은 수출 기업들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해 경기 민감주들. 전기전자, IT 업종이요. 제조업종들. 전부 다 그러니 외국인들,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로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와중에 설마 다른 종목들을 공략하고 있으신 건 아니겠죠? 자, 지금은 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경기 회복 국면이 조금씩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경기 회복 국면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뭐가 간다고 했습니까? 성장주가 간다고 했습니다. 자, 성장주 하면 대표적으로 반도체와 제약주가 있을 텐데 제약주 같은 경우는 사실 경기 회복 국면보다는 경기 호황 국면 때 강합니다. 근데 경기가 초기의 회복 국면에서는 가장 먼저 올라가야 되는 거는 IT 섹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테마주도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종목들이지만 급하게 테마주들 쫓아다니면서 고점에서 물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경기 회복 국면으로 간다라면 오히려 대세 상승 쪽이 IT 섹터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은 제가 아마 우리 대박스쿨 시청자분들에게 자주 보여드렸던 지표일 겁니다. OECD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바로 OECD 국가들의 경기 상황을 총 토탈해서 지표로 만든 게 OECD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자, 그러면 100을 기준으로 제가 이제 검은 선 하나를 그어놨습니다. 100을 위로 상향을 할 때가 경기 호황 국면입니다. 반대로 올라가다가 꺾일 때가 경기 둔화 국면이고요. 그리고 100을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경기 침체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반등 나올 때가 경기 회복 국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자, 경기 회복 국면이 최근 들어서 2016년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이 2016년 때와 상당히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2016년 때, 자, 2015년에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가면서 당시에 많은 언론 매체에서 2015년 하반기 때 경기가 안 좋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오히려 경기 회복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차트는 현재 코스피 시장입니다. 현재 종합주가 지수인데 현재 종합주가 지수가 60일 이평선을 일봉상 60일 이평선을 지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가지고 30일 이평선을 저항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장에 30일 이평선을 저항대를 뚫게 됐는데 60일 이평선이 상당히 저는 중요한 구간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60일 이평선이 깨져버린다라면 단기적으로 3월달 전저점까지도 다시 한번 내려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60일 이평선을 지지받아 준다라면 어떻게 될지를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겠는데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은 경기 침체 국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때 경기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고 했습니다. 자, 2015년부터의 2016년까지 차트입니다. 바로 코스피 거래소 시장의 차트인데요. 잘 보시면 2015년 10월 달 당시에 우리나라 언론 매체에서 경기 안 좋다라고 했었고 실제로 경기 침체 국면이었습니다. 저때 당시도 코스피가 60일 이평선을 지지받았었는데 60일 이평선이 깨지게 되면서 낙폭이 조금 길었습니다. 왜? 2015년 4분기 당시에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너무나 좋지 못했기 때문에 기업들의 성장률들이 둔화됐기 때문에 60일 이평선이 깨지면서 2016년 1월 달 그러니까 4분기 실적 발표 시즌 때 지수가 한번 밀렸었던 겁니다. 근데 반대로 보면요. 2016년 1분기 실적 발표 때 정확하게 60일 이평선을 다시 지지받는 모습을 보이다가 30일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그때부터 코스피 시장은 정확하게 2016년 연말까지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저는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현재 시장 2019년 지금 4월 달 시장이 저는 2016년 때하고 상당히 비슷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당시에도 경기가 안 좋다라고 했었고 현재도 경기가 안 좋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 OECD 경기 선행지수가 회복하면서 2016년 장세가 결국 1분기부터 꾸준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2019년도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아직까지는 문제가 하나 잡혀 있습니다. 왜? 4월 달이 1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당장 이번 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1분기 기업 성장률들이 전부 다 둔화가 됐습니다. 사실상 지금 기업 성장률들이 안 좋습니다. 1분기 대다수의 기업들의 성장률들이 하락이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섹터가 모든 섹터 중에서 가장 영업이익률이 낮습니다. 왜? 삼성전자가 1분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9.9%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코스피 시장이 60일 이평선을 정확하게 지지받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만약에 지지받지 못한다면 방금 보여드렸던 2015년에 8월달, 9월달 장세처럼 올라갔다가 잠깐 이탈돼서 다시 전저점 확인하고 올라가게 될 거고요. 반대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선반영돼서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4월달, 5월달 장세가 상승으로 가는 초입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화면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반도체 업황이 글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실적이 너무 안 좋았던 거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작년에 영업이익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너무 호황을 달렸기 때문에 작년에 대비하면 지금 현재 반도체 기업들이 상황이 안 좋은 건 당연한 겁니다. 더구나 재고 자산도 많이 쌓여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작년 영업이익이 33조입니다. 올해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30조입니다. 근데 내년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얼마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망치가 40조가 됩니다. 40조. 작년에 33조였고 올해 30조입니다. 근데 내년에 40조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반도체 업황이 이제는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공급이 제한된 구간까지는 주가가 하락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가 수요가 회복되는 구간까지는 위아래 등락폭이 나오면서 상승에 좀 제한적인 모습이 나오다가 수요가 회복하기 시작하면 반도체 업황은 다시 사이클을 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드리면서 반도체 업황 수요가 언제 회복될 거라고 했습니까? 제가 2분기부터 수요가 회복이 될 거라고 했을 겁니다. 자, 현재 구간이 그러면 저는 여기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분기 실적 발표 이 부분만 해결이 된다라면 분명히 저는 하반기까지 가장 강한 섹터가 반도체 업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IT 업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도체 섹터 놓치지 말고 보시라고 지금 어제도 강의해드렸고 엊그제도 강의해드렸고 지난주에도 강의를 해드렸던 겁니다. 여러분들 강의할 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섹터입니다. 사실 다른 섹터를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 섹터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아까 코스피 시장을 보여드렸는데 삼성전자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입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소하고 상당히 똑같죠. 60일 이평선을 지지받는 구간이 있고요. 결국은 60일 이평선을 이탈되냐 이탈되지 않느냐가 관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오늘 저항대 구간까지는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위냐 아래냐 기로에 서 있는 구간입니다.
바로 금요일 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위냐 아래냐를 분명히 방향성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코스피 시장이 현재 구간이 2016년대의 주가와 상당히 비슷하다고 했는데 삼성전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삼성전자도 역시 2015년 3분기 때 상승을 하다가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60일 이평선을 이탈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2016년 1분기 실적 발표 때 상승을 하면서 60일 이평선을 지지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구간과도 비슷하고요. 여기 구간과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자, 1번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2번일 것 같습니까? 이게 이번 주 금요일 날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패턴이 나오든 결국은 하반기로 가면서 반도체 업종이 올라갈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2016년 1분기 때 저 주가 흐름을 만들고 나서 6월, 7월, 8월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계속 신고가를 달렸고 2016년, 2017년까지 계속 올라가면서 당시에 삼성전자가 설마 200만 원 가겠어? 200만 원 갔습니다. 설마 250만 원 가겠어? 250만 원 갔습니다. 설마 300만 원 가겠어? 300만 원까지 갔었습니다. 삼성전자. 자, 설마 하던 삼성전자가 2016년부터 2017년 연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중요한 기로에 있는 시장입니다. 자, 2018년 영업이익 33조. 그런데 내년에 영업이익이 40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도체, IT 섹터를 놓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내 반도체 종목들의 비중을 늘릴 것인가 아니면 단기 하락을 대비했다가 눌림에서 다시 추가 매수를 할 것인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게 IT 섹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는 4월달과 5월달이 이 반도체 종목들의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위 말해서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글쎄요, 매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평균 상승률들이 단타, 테마 종목들보다는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혹시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2016년장을 제가 방금 얘기했습니다. 2016년 장세 혹시 기억하십니까? 2016년 코스닥 시장은 엄밀히 말해서 연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소위 말해 코스닥 종목들이 제대로 상승하지 못했다는 거죠. 반대로 코스피 시장은 2016년 연말까지 계속 상승하면서 삼성전자가 300만 원이 갔습니다. 당시에 삼성전자 크게 올라간 거 보고 사람들이 왜 이거 안 샀지? 아, 삼성전자 그냥 사둘 걸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꼭 당시에는 못 사고 뒤돌아보면 후회한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뭐 테마주 매매를 하셔도 좋지만 정말 진드감치 좀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대세 상승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이쪽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놓치지 마시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